자, 지금부터는 음운의 변동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인데 교체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거고요. 탈락은 원래 있던 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첨가는 없던 소리를 갑자기 휙 끼어드는 거고요. 축약은 두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변한다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탈락이니까 어떻게 음운의 수가 마이너스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첨가 없던 소리를 끼어드는 거니까 음운의 수가 많아진다. 축약은 둘이 합쳐져 하나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줄어든다. 이거 분명히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것까지 보기에 넣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교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음절이 뭔 줄 기억하십니까?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몇 음절로 쓰시오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음절 맞습니다. 그러면 음절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저 문제가 풀립니다. 음절이 뭡니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라고요. 소리의 마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가지고 보면 편합니다. 뭡니까? 아잖아요. 소리의 마디라는 것은 발음입니다. 발음. 이거를 발음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변함이 없지요. 이렇게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낼 수 있으니까 얘는 몇 음절이 되느냐? 1음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 이 1음절에 붙은 이응, 이거는 자음일까요? 자음이 아닐까요? 자음이 아닙니다. 이걸 인식하면 지금 모음 아밖에 안 남잖아요. 모음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음 하나가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절,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되지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면 얘는 몇 음절이 될까요? 그렇죠? 1음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 빈입니다. 겁나 잘생겼죠? 몇 음절일까요? 발음해 보면 됩니다. 발음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 빈 이렇게 되죠. 모음의 개수 볼게요. 하나, 둘. 그러면 현빈은 몇 음절 되죠? 2음절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차, 은, 우. 와우. 발음하면 차, 으, 누 이렇게 되고 모음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차은우는 몇 음절? 3음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음절에 대해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이러한 음절의 끝에서 어떠한 규칙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박을 가지고 옵니다. 제 성이에요, 성. 박. 욕 아니고요. 자, 다시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란 어디를 말하느냐? 여기는 소리의 제일 처음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초성. 여기는 중간이니까 중성. 여기는 끝이니까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바로 종성에서 일어나는 문법적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이다. 여기에서 발음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오면 7개 중, 여기서 말하는 7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게 우리 문법적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할 건 뭐냐면 7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데 있어서 동일 혹은 같은 조음 위치의 7개 중에 하나로 변한다.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수준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법적 용어들이 막막 들어갈 거예요.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7개 중에 하나로 변한다. 우리 자음표 할 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충분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된 소리 몇 가지라고요? 7개. 무엇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만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떠한 받침이 음절의 끝에서 어떠한 소리가 될까요? 먼저 기역, 쌍기역, 키읔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이잖아요. 그대로 있죠. 기역은 여기 7개 중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대로 기역, 소리 내면 됩니다. 문제는요. 이 7개 중에 없는 겁니다. 쌍기역과 키읔은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7개 중에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라고 했죠? 조금 전에 같은 조음 위치라고 했어요. 조음 위치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쌍기역과 키읔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조음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7개 중에 기역과 이응이 있지요. 이 중에서 사람들이 실제 발음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뭘까요? 기역이죠. 그래서 쌍기역과 키읔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보세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7개 중에 그대로 있죠.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발음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간, 니은, 말은 리을로요. 잠은 미음으로, 겁은 비읍으로, 강은 이응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읍, 피읍에서 피읍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피읍과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음표 확인해 보세요. 바로 비읍이죠. 그래서 숲은 피읍으로 쓰고 무엇으로 발음한다?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자, 먼저 디귿입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낫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티읕이에요. 없지요. 그러면 얘랑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거 7개 중에 뭐 있습니까? 디귿 있잖아요. 얘도 그래서 밭. 이게 뭐냐고? 쉽다고. 자, 시옷입니다. 없어요. 7개 중에 뭐? 디귿. 이야, 겁나 쉽네. 선생님 그거 왜 해요? 쉬운데. 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읒, 치읒, 히읗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음표하고 같이 보세요. 지읒과 치읒 같은 조음 위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디귿으로 소리 난다라고 배우고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지읒, 치읒, 쌍지읒 얘네들은요 중세 국어의 치음이었어요. 잇몸 소리였다고요. 그런데 문법이 분화되면서 이렇게 생 입천장 소리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들 15세기 때 뭘로 발음됐을까요? 그렇죠. 디귿으로 발음됐어요. 그 원래 발음되던 습관이 생 입천장 소리로 분화되어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낫과 낫 역시 무엇으로? 디귿으로 소리 내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는 히읗입니다. 제가 뭐냐면 얘의 이름이에요. 얘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음표 보면 얘도 같은 조음 위치에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 자꾸 거짓말 칠래요가 아니라 이 히읗 역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리 난다라고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유를 말해 줘야 되잖아요. 이 현상이 벌어진 건 뭐냐면 1900년대 초에 자음을 각자 조금씩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문법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라고 하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음 이름 붙이는 공식. 이거는 네모박스입니다. 네모박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음을 막 넣으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니은입니다. 여기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이름은 그때부터 무엇이 된 겁니까? 니은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넣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얘 이름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공식 전에는요. 어떻게 썼냐면 히, 읒 이렇게 표기했다고요. 그런데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시옷이잖아요. 시옷은 뭘로 소리 났을까요? 디귿으로 소리 났다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 히읗이 어떻게 된 거다? 히, 읒 이렇게 디귿으로 소리 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단순히 무엇이 어떻게 발음된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섞어버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독. 자음을 받침으로 가진 단어가 홀로 쓰이거나 혹은 어떠한 자음 앞에 쓰이는 경우는요.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옷과 시옷이 디귿으로 그대로 교체되면 돼요. 이제 문제는 여기랑 여기예요. 어려운 말들 나옵니다. 자, 어떤 환경이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태소 우리 아직 수업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이 형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형, 태, 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가진 최소 단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탁 떠올렸을 때 사전에 있는 뜻,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법적인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그 단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실, 질, 형, 태, 소 문법적 기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사전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형식, 형, 태, 소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고 문제 푸세요. 왜? 아직 형태소 수업 안 했잖아요. 봅시다. 오과 이가 결합했어요. 이 이가 여러분들 이 얘를 봤을 때 어떤 사전적 의미가 떠오르나요? 안 떠올라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과 결합을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끝에 있는 이 자음을 뒤에 모음의 첫 부분을 이사를 빵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시. 겁나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안 보세요. 이거는 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라고요. 이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아까는 바로 휙 희다시켜 버렸잖아요. 자음을.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서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인 디귿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뒤에 첫 소리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 단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킨 다음 휙.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